네, 안녕하세요. 물레초등학교 독서논술 수강생 여러분. 네, 독서논술 강사 강현우입니다. 네, 오늘은요, 선생님이 그 6주차 그리고 7주차에서 함께 공부했던 초등학생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 100개, 함께 공부했던 그 100개를요, 동영상 강의로 우리 친구들에게 잘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열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 모두 잘 보냈나요? 이제 바로 다음 주면 학교에서 만나게 될 텐데, 코로나로 조금 여전히 좀 어려운 시기지만, 어, 방학 동안 잘 건강하게 지낸 모습으로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이 오늘 함께 공부할 그 내용을 화면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화면 잘 보이나요? 물레초등학교 독서논술 초등학생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그 분량은요, 1번부터 33번까지 1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 2강, 3강에서 나머지 부분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받아쓰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아니면 국어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네, 역시 그러한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은 첫째, 살아가면서 내가 갖게 되는 생각, 느낌, 감정, 지식과 정보 등을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과 글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말을 올바른 맞춤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둘째, 타인의 말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누군가 쓴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는 올바른 맞춤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말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말 공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 그리고 다른 사람 항상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우리말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말 공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요. 친구들 집중해서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나누어준 그 학습지의 대부분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부족한 설명이 있다고 생각되면 화면을 보고 필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네, 저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거예요입니다. 거예요는 거시예요를 이르는 말이에요. 받침이 없을 때는 반드시 거예요로 바르게 적어줘야 됩니다. 글을 쓸 때는 거시예요로 대부분 적지만 입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에서는 이렇게 거시예요보다 거예요를 더 많이 쓰고요. 만약에 글로 적을 때 거시예요가 아니라면 거예요, 받침이 없기 때문에 예요로 적어줘야 됩니다. 바로 2번 넘어갈게요. 유재석은 유명한 연예인, 연예인이다. 정답 뭔가요? 그렇죠. 정답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은 한자 말이에요. 펼연, 제주예, 사람인. 제주를 펼쳐서 배우나 가수, 무용가 등 연예계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연예인이라 부릅니다. 우리 친구들 종종 맞춤법을 틀릴 때가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혈연자에 제주 예자 그리고 사람 인자 연예인은 한자말이라는 거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숙제를 하든 말든 하던 말던 네 마음대로 해. 그렇죠? 하든 말든이 정답입니다. 어떤 대상, 상태, 일 등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은 든지를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선택입니다. 선택. 숙제를 하든 말든 그러니까 할 건지 말 건지 둘 중에서 선택할 때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 옆에 나와 있는 하던 말던은요. 그 외에 지난 일을 회상할 때나 그러니까 지난 일을 떠올려 볼 때나 어떤 일이 과거에 끝나지 않고 중단되었을 때 그때는 던지를 씁니다. 옆에 예문을 보면 얼마나 밥을 많이 먹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밥을 많이 먹던지 정말 걱정이 되더라니까.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던지를 써주는 겁니다. 잘 알겠죠? 자, 그럼 4번 넘어가겠습니다. 의준이는 강아지를 잡기 위해 먹이로 살살 강아지를 꼬셨다. 꿰었다. 정답은 꼬셨다, 꿰었다. 둘 다 정답입니다. 과거에는요, 꿰다, 꿰었다. 이 말만을 표준어로 인정했지만 현재는 꼬시다 역시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66번, 67번이었던가요? 이렇게 우리말에는 복수 표준어라고 해서 두 낱말이 다 표준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장면, 짜장면, 그리고 이쁘다, 예쁘다 모두 이렇게 복수 표준어가 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서원이는 서둘러 집에 갔다. 그렇죠? 정답은 쌍, 시옷 받침을 한 갔다입니다. 어떤 정해진 장소, 목적지 등을 향해서 이동할 때, 나아갈 때 쓰는 그 낱말은 갔다입니다. 정의는 나와 성이 같다. 모두 발음은 똑같은데요. 정답 뭔가요? 네. 티읕 받침이 들어가서 같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대상과의 동작, 상태 등이 서로 같을 때 쓰는 낱말은 같다입니다. 그 사람과 내 옷 색깔은 같다. 내 친구 영희와 나의 키는 정확히 같다. 이렇게 어떤 상태가 같을 때 쓰는 낱말은 같다입니다. 아이가 결국 장난감을 갖다. 지읒 받침이 정답이겠죠. 사물, 마음, 어떤 대상을 소유할 때, 어떤 대상을 갖게 될 때 쓰는 낱말은 같다입니다. 같다는요, 가지다의 줄어든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다, 가져, 가지고, 갖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켜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단, 가졌다, 갓어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는 절대 바꾸어 쓸 수 없는 낱말입니다. 가졌다, 갓어
이 말을 표현할 때는 옆에 선생님이 별표로 해놨죠. 가졌다. 가, 저로 올바르게 적고 발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맞춤법을 공부하자고 말자고. 우리 친구들 대부분 잘 쓰는 낱말이긴 한데 종종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8번에 넣었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그래서 I입니다. 자, 9번. 영우는 시계탑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르쳤다. 가리켰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른들도 많이 틀리는 그 낱말 맞춤법입니다. 정답은 가리켰다입니다. 지식이나 기능, 기술, 이치 등을 교육할 때 쓰는 낱말은 가르치다이고요. 위의 예문과 같이 어떤 대상을 어떤 것을 통해 가리킬 때 쓰는 낱말은 가리키다입니다. 예문 하나 더 볼게요.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신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신 지, 당연히 이때는 교육할 때 쓰는 낱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가르치다, 가리키다가 어려울 때는요, 가리켰다의 경우는 손가락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을 생각해서 어떤 대상, 어디 가야 될 곳, 방향, 그쪽을 가리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고요. 그리고 가르쳤다는 선생님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셨다. 한자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그리고 이 가리켰다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기남이는 그 무거운 나무를 망설임 없이 들어 마을로 날았다. 날랐다. 정답 뭔가요? 네, 정답은 날랐다입니다.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쓰는 낱말은요, 나르다입니다. 나르다는요, 날랐다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죠. 공중에서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쓰는 낱말은 날다입니다. 날다는 날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에 날랐다, 날았다는 서로 엄밀히 다른 낱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았다는 이따 나오니까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마치고. 우리 학생들이 이 낱말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우리는 학교 앞에 있는 분식점으로 향했다. 정답은 가운데 있는 받침이 없는 마치고입니다.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거나 그렇게 하도록 했을 때는 마치다를 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이 끝나거나 그렇게 하도록 했을 때는 이 마치다를 쓰는 겁니다. 마치다는요, 맞춰, 맞췄다, 마치고 등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쓸 수 있는 낱말입니다. 재영아, 시험 잘 봤니? 나랑 정답 맞춰볼래? 모두 발음이 같죠? 정답은 맞춰입니다. 이 맞춰는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되어 붙일 때,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살펴볼 때,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룰 때 쓰는 낱말입니다. 선생님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단추 제대로 맞춰 채워라. 서로 옷과 떨어져 있는 단추를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여야 되기 때문에 맞춰 채워라. 우리 반은 다른 반과 속도를 맞춰 게임을 진행했다.
서로 우리 반과 다른 반이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룰 때 쓰는 낱말이기 때문에 이 맞춰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맞춰, 혀는 언제 쓰는 건지 함께 다음 문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종우는 다시 한번 정확히 10점 관역을 맞췄다. 이 맞췄다라는 낱말은요, 물체를 쏘거나 던져서 어떤 물체에 닿게 할 때, 또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할 때, 이 두 가지 상황에서는 반드시 맞히다를 써줘야 됩니다. 발음은 당연히 맞히다겠죠. 자, 한 가지 예문을 더 가져와 봤습니다. 관역에 어떤 사물을 맞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낱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체를 쏘거나 던져서 어떤 물체에 닿게 할 때 위의 예문처럼 진종우는 다시 한번 정확히 10점 관역을 맞췄다.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할 때, 예를 들면 서원이는 그 어려운 문제, 50문제를 모두 맞췄다. 이렇게 틀리지 않게 할 때는 이 맞췄다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랬니? 이를 벌려 놓고 왜 사서고생이니? 정답 뭔가요? 네, 버려입니다. 이 버려라는 낱말은요, 일을 계획하여 시작했을 때, 놀이판이나 노름판 따위를 차려놓았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놨을 때 쓰는 낱말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예문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물레역 앞에 양말 행상을 벌려놓고 장사를 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낱말입니다. 팔을 벌리고 그리고 버리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인가요? 네, 팔을 벌리고 하늘을 봐.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이럴 때는 벌리고를 사용합니다.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할 때, 껍질 등을 열어젖혀 속의 것을 드러낼 때, 움푹하게 패어 들어간 물건을 펼 때, 그때 쓰는 낱말은 벌리다입니다. 16번. 재빈이는 들뜬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 사랑하는 니를 기다렸다. 우리 친구들 이 맞춤법은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곁받침 니은, 지읒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곳에 엉덩이를 대어 앉을 때 쓰는 낱말은 당연히 앉다입니다. 예문과 같이 앉아 왜, 앉고, 앉아서 등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앉아라는 낱말은요. 소리 나는 대로 앉아로 적지 않고 이렇게 곁받침을 넣어서 바르게 적어줘야 됩니다. 팔 그리고 마음 등으로 어떤 대상, 사랑하는 대상, 그리워하는 대상을 안을 때 쓰는 낱말은 안다입니다. 이렇게 겹받침 그리고 니은 받침 잘 구별해서 쓸 수 있길 바랍니다. 17번. 어떡하지? 필통 챙겨오는 걸 깜빡 잃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정답 뭔가요? 네, 정답은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물건, 땅, 자리, 사람 등을 잃었을 때 쓰는 낱말은 일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할 것을 한순간 미처 기억해내지 못했을 때 어떤 본분, 은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저버렸을 때, 기억하지 않았을 때 쓰는 낱말은 있다입니다.
그래서 17번 정답은 있다가 되기 때문에 있다를 바꾸어 써서 잊어버렸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8번. 하랑이는 유경이보다 훨씬 키가 작다, 적다. 18번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낱말입니다. 정답 뭔가요? 작다가 정답입니다. 길이, 넓이, 부피 이런 것들을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할 때 쓰는 낱말은 작다입니다. 분량, 정도 등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쓰는 낱말은 적다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 예문을 옆에 적어놨습니다. 다른 물통보다 이 물통은 부피가 작다. 그리고 아래 예문 보면 이모 떡볶이 양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작다와 적다를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적다는요. 이 내용물 안에 채워져 있는 내용물이 적을 때 그때 바로 적어요를 써주는 겁니다. 19번 언덕 넘어 언덕 넘어 발음 같죠? 산골에는 피할 수 없는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넘어입니다.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그러니까 언덕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는, 보이지 않는 바로 저쪽, 너머. 이때는 그 공간을 지칭할 때는 너머를 씁니다. 하지만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갈 때 쓰는 낱말은 넘다입니다. 넘다는 산을 넘어가다에서처럼 동작을 나타내지만 넘어는 예문과 같이 어떤 특정한 장소, 언덕 넘어, 그러니까 언덕의 다른 쪽, 사물의 저쪽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넘어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20번 민경이는 차례 반죽을 아래로 늘여가 나와 있는데 정답 뭔가요? 네, 늘여가 정답입니다. 어떤 대상, 그러니까 사물, 물체를 아래로 길게 처지게 하거나 넓게 버려놓을 때 쓰는 낱말은 느리다입니다. 말 그대로 이 찰흙 반죽을 아래로 이렇게 길쭉하게 늘렸을 때 이때는 반드시 늘여를 써줘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물체의 이 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그 수가 분량, 넓이, 부피, 힘이나 기운, 세력 등을 이전보다 큰 상태로 만들 때는 늘리다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반죽에 치킨 파우더를 채워 반죽의 양을 늘렸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더해서 어떤 것을 더하거나 채워서 늘렸을 때는요. 이렇게 늘렸다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늘렸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길게 처지게 하거나 넓게 할 때, 넓게 버려놓을 때는 이렇게 늘여를 써야 됩니다. 늘여, 그리고 늘려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확실히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도착하자마자 영민은 모래사장에 발을 내디뎠다. 내딛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채점하면서 보니까 21번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정답은 내디뎠다입니다. 밖에서 안쪽으로 발을 옮겨서 현재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무엇을 시작하건 새로운 범위 안에 들어갈 때 쓰는 낱말은 내디디다입니다. 내디디다는요, 내딛다로 줄여 쓸 수 있는데요. 아까에서처럼 갓, 얻다, 갓, 이렇게 쓸 수 없듯이 이 낱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이 내디뎠다 이 낱말은요. 내딛었다, 내딛어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내딛었다, 내딛어 이렇게 쓰면 발음도 이상하죠. 바르게 쓰는 방법은 옆에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내디뎠다 그리고 내디뎌입니다. 아까에서처럼 가졌다, 갓어 그리고 내딛었다, 내딛어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10문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조금만 힘을 내서 따라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선봉으로 나설게. 앞에 있는 것 나설게가 정답입니다. 할게, 잘게, 지낼게, 갈게는 올바른 표기법이 아닙니다. 항상 적어줄 때는 할게, 잘게, 지낼게, 갈게로 바르게 적어줘야 됩니다. 당연히 소리 날 때는 할게, 잘게, 지낼게, 갈게로 발음이 납니다.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메일 또는 채팅에서 보면은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10명 중 6, 7명 정도는 틀리는 낱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 그거 내가 할게. 나 좀 이따 잘게. 그래, 나 잘 지낼게. 내가 이따가 갈게. 이렇게 위에 있는 낱말을 문자로 적는 경우가 많은데 꼭 기억하세요. 할게, 잘게, 지낼게, 갈게는 올바른 맞춤법이 아닙니다. 23번. 이 문제는 우리 저학년 1, 2학년 친구들의 경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축구선수로서 손흥민을 따라올 수 있는 선수는 몇 안 된다. 정답은 로서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신분, 지위를 나타낼 때 쓰는 낱말은 로서를 씁니다. 이렇게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은요,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어떤 자격, 신분,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로서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로서는 언제 사용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나 방법 등을 나타낼 때 쓰는 낱말은 로서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잘 예문 보세요. 나는 칼로서, 그러니까 칼이라는 방법, 칼이라는 수단으로서 이 전쟁을 끝내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는 이 로서, 주로 도구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로서를 사용합니다. 24번. 먼저 가 있도록 해. 나는 조금 있다가 출발하려고. 정답은 있다가 하려고입니다. 조금 지난 뒤를 뜻할 때는요. 있다가를 씁니다. 네, 어머니, 저 이따가 출발하려고요. 어떤 장소에 머무는 상태에 있을 때는 이따가를 씁니다. 나 여기서 조금만 있다가 갈게. 거기서 조금만 있다가 출발해도 돼. 이렇게 어떤 장소에 머무를 때는 이따가를 씁니다. 그리고 하려고, 가려고, 자려고 이 낱말 역시 할게, 갈게, 잘게 같이 잘못 쓰는 낱말입니다. 하려고, 가려고, 자려고로 다르게 적어줘야 됩니다. 하다는요, 이렇게 하려고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가다는 가려고로
자다는 자력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이 하 아래 당연히 리을이 없죠. 하 아래 리을 없고요. 자 아래 마찬가지로 리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는 하력으로 바뀌고요. 가다는 가력으로 활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다도 자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5번.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니?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정답은 두 번째 것, 안 돼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틀리는 말이에요. 이 안은요, 안이가 줄어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과 되는요, 항상 띄어서 적어줘야 됩니다. 되가 아닌 되로 바르게 적어야 되고요. 뒤로 가면 선생님이 안 돼요. 안 돼요. 예문 문제로 놨는데요. 그거 보면서 이 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것은 이 아니라는 낱말은 아니가 줄어든 낱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오는 말과는 항상 띄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 아래 니은 받침 말고 겹받침 니은 히읗이 있습니다. 이 안은 이따가 선생님 마찬가지로 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번. 매니의 울음이 그치고 금세 가을이 되었다. 어이 금세가 정답입니다. 금세는요. 금시에가 줄어든 낱말입니다. 우리말은요. 이렇게 줄어든 낱말, 준말이 상당히 많아요. 그 말 중에 하나가 이 금세인데요. 이 금세는 금시에가 줄어든 낱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애자를 살려서 금세로 바르게 적어줘야 됩니다. 어느새는 어느 사이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리고 이 여기 아하고 이 두 자를 살려서 어느새로 바르게 적어줘야 됩니다. 금세를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항상 이 금시에 특히 이 애자를 기억해 주세요. 이 애자가 이 모음을 이렇게 바꾸어 쓰면 된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사이 역시 어느새 역시 어느 사이에서 이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두 자를 살려서 이렇게 새로 변한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7번. 웬만하면 그냥 대강대강 해. 이 웬만하면 정답은 뒤에 있는 것이죠. 어떤 정도나 형편이 표준, 보통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나을 때 허용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쓰는 낱말은 웬만하다입니다. 여기서 27번 예문에서 보면요. 웬만하면 그냥 대강대강 해. 허용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대충대충 해. 이렇게 해서 이 웬만하면을 써주는 겁니다. 이 when과 이 when 뒤에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면 이 when은요. 왜인지가 줄어든 낱말이라서 왠지 내 마음이 설레인다. 왠지 나는 커피가 마시고 싶다. 이렇게 when을 썼을 때 왜인지로 느렸을 수 있는 낱말은 이렇게 when자를 써주는 겁니다. 28번. 선생님이 영화 베테랑이라는 그 대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유아인 배우가 했던 그 대사입니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참 어이가 없네. 정답 뭔가요? 네,
어이입니다. 이 어이라는 낱말은요, 어처구니가 없다, 어이가 없다, 이렇게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낱말입니다. 29번.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여기, 우리의가 빠졌네요. 우리의 바람은 평화. 정답은 뭔가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열정적으로 가르쳐주는 이 낱말인데, 정답은 바람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는요, 바람을 씁니다. 바라다, 바랐다, 바라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이죠. 자, 여기 잘 보세요. 바래다, 바랬다, 바래. 여기 잘못 적어놨네요. 미안합니다. 바래다, 바랬다, 바래. 이 낱말은요,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낱말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그 사진이 오랜 시간으로 인해 색이 바랬다. 이때 쓰는 낱말이기 때문에 이 바람, 이 바램은 서로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해 줘요. 30번. 사서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시고 책을 읽고 출구하시는 그 사서는 사람들이 그 책을 찾기 전 서둘러 저 도서관 문을 잠갔다. 정답 뭔가요? 선생님이 채점할 때 보니까 역시 많이 틀렸더라고요. 정답은 잠갔다입니다. 여닫는 물건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걸거나 할 때 쓰는 낱말은 잠그다입니다. 우리 물레초등학교 후문 보면요. 빗장이죠, 빗장. 빗장과 자물쇠 형태로 이렇게 어,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때 쓰는 낱말은 잠그다입니다. 그 외에는요. 물, 가스 등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차단할 때 예를 들면 수도꼭지를 잠갔다. 가스 밸브를 잠갔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단추등을 끼울 때도 잠갔다로 쓸 수 있습니다. 31번 며칠 나와 있는데 정답은 뒤에 있는 며칠입니다. 몇 띄고 일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며칠로 다르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봐, 왕탁구, 네 역할은 여기까지야. 네 역할은 여기까지야. 선생님이 PPT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좀 틀린 게 있네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 전합니다. 정답 뭔가요? 역할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가정시험을 보는데요. 정답이 기대 역할이었습니다. 기대 역할이었는데 선생님은 답지에다가 기대 역할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5점짜리 문제를 틀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반드시 역할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어떡하지? 어떠하지?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범위에 반도 공부하지 못했어. 정답은 어떡하지? 앞에 있는 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어떡하지는요. 어떻게 하지가 줄어든 말입니다. 여기에는 줄어든 말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줄어든 말은 준말이라고도 합니다. 준말. 이 어떡하지는 어떻게 하지가 줄어든 말입니다. 어떻게는 그래서 어떻게 해로 바꾸어 쓸 수 있겠죠. 어떡할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역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떡할래?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역시 어떻게 해?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번을요. 줄어든 낱말을 다시 느려서 읽어보면 어떻게 하지?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범위에 반도 공부하지 못했어. 이렇게 어떡하지로 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과 1번부터 33번까지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땠나요? 선생님 설명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나요? 네, 선생님이 1번부터 33번까지 1강 수업을 준비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34번부터 67번까지 2강, 그리고 68번부터 100번까지 3강, 이렇게 나머지 수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 보다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듣느라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